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 도청 청사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로운 100년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 중심이 될 강원도 도청 신청사 건립을 공식 선언합니다. 춘천시에 신축하고 대상 부지 선정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강원도와 춘천시 발전에 관심도 많고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공개 모집해서 위원회에 참여시키겠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너무 이렇게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한시 기구로 딱 연말까지만 운영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은 총 17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당연직으로 3분이 들어오시고 나머지 14분이 이제 민간 위촉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3명은 행정부지사, 기조실장, 그리고 주무 건설교통국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위원으로는 저하고 도의회 의장이 각각 2명씩 추천을 하고, 또 도의회 의장이 도의원 중에서 2명을 더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도의원들도 우리 강원도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청사 사업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주실 것을 기대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8분이 공개 모집되는 민간 전문가입니다. 여기는 법률, 회계, 건축, 도시계획, 또 지적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또 시민단체까지 이렇게 다 망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 걸리는 대장정입니다. 먼저 그 첫 단초가 되는 부지 선정위원회를 8월까지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9월, 10월 동안에는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을. 이게 이제 소위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인데요. 이 용역에서 대상 부지를 일단 1차로 선정을 하고, 몇 군데가 될지 모르지만 그 대상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지 선정위원회가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 가동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서 12월 말까지 그 심사를 하고 이제 그 예정 부지를 발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사하는 과정에는 뭐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이런 그 공론화를 위한 그런 모든 과정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금년까지 이제 대상 부지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신축을 위한 이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그 최종 그 대상 부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2번째 용역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투자심사를 대비한 용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한 3월경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하는데 이것이 한 2025년 말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2026년 1월 새청사 신축 착공에 들어가서 약 한 2년 반 정도 공사 기간을 잡아서 2028년 6월에 준공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일정은 이제 지금 로드맵으로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좀 변동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청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어진 지 65년이 됐습니다. 건물이 많이 낡았고 지금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안전성 문제가 더 큽니다. 지금 이 부서들이 이 청사가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4가지로 지금 청사가 나뉘어져 있죠. 별관, 신관, 제2청사까지. 그래서 이 업무의 비효율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모든 부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남은 후속 절차를 제 임기 내에 모두 마무리해서 적어도 임기 내에 신청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사 신축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제가 그 3가지 원칙으로 세운 접근성, 확장성, 투명성에 입각한 행정은 부지 선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설계, 디자인, 기능 확정 등 청사 신축 과정 전반에 적용될 것입니다. 도청 신청사 건립을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의 첫 번째 모범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드린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후보 시절 그리고 인수위 단계에서도 기존에 검토됐었던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필요를 하셨는데 이번 응용을 하신다고 하지만은 이번 그 신청사 선언과 관련해서 기존 캠프페이지 부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지와 함께요. 그리고 이 내용에 우리 또 다른 공약이셨던 영동지역 강원도청 제2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이 내용 영동지역 제2청사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을 2가지나 한꺼번에 해주셨는데 그 캠프 페이지도 당연히 이 대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뭐 꼭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위원회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판단에 따라서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청 제2청사는 요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도청 신청사 추진 로드맵이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의 트랙으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제2청사에 관련된 것도 또 이런 것처럼 그 로드맵 추진 일정을 또 조만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님, 이거 캠프페이지 재검토를 선거 때 말씀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폭넓은 여론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걸 들었는데 이 진행 로드맵을 보면은 어떤 그 여론 수렴이나 여론 조사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여론 조사,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여론조사나 이런 도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따로 하실 계획이신지 어떠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부지선정위원회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인지 네.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부지 선정위원회를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을 해서 거기에다 다 일임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어떤 그 부지를 하나하나 그 이 논의할 테이블에다 올려놓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모든 뭐 방법을 다 활용해서 충분히 심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여론조사가 들어가는지 뭐 하는지는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여기서 뭐 그거를 넣어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강원도 최재훈 기자입니다. 일단은 발표하신 대로 일단 춘천시, 춘천시의 역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혹시라도 피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그 부분 춘천시와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실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네, 재원 네.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뭐 기금이나 어떻게 조성하실지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게 이제 춘천시에다가 신축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춘천시하고도 당연히 좀 협조를 해 나갈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부지 선정하거나 그런 데서도 뭐 협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뭐 이제 필요하면 그 이런 위원회 또 위촉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또 이제 재원 문제가 역시 또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원이 이게 뭐 이게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고민해 나가고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이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지금 좀 열악한 이 강원도의 재정 사정을 좀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 도유지를 관리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아주 좀 필요 없는 부지 같은 것은 매각하는 것. 예를 들면은 폐하천 부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매각해서 또 재원을 그런 곳에서도 확보를 하고 또 그래서 제가 이 세출 구조 조정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도에 지금 우리 적자가 지금 현재 7,900억입니다. 빚이 채무가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도청사도 새로 지어야지 이청사도 새로 지어야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효불급한 예산을 지금 좀 많이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국비를 좀 받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차례 말씀하셨었는데 어떤 좀 가만히 가는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그게 글쎄 이제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좀 뭐 많이 좀 고민됐던 부분인데요. 이제 뭐 특별법으로 하는 방법도 이제 있습니다. 도청 이전 특별법에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새로 특별자치도가 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도청 이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게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과 도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좀 특별법의 예외 조항으로 국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뭐 그런 것 등이 있고 또 국비라는 것은 그 지방 교부세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자치권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 교부세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받아내서 이런 곳에 재원으로 쓰는 방법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세 기간 동안에 그 기존 캠페이지 부지가 조금 규모가 작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재정 문제도 거론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 현재 정해졌던 기존에 정해졌던 캠페이지 부지보다는 규모가 더 있게 가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요. 캠페이지는 우리 워낙 우리 도심 중간에 있기 때문에 좀 땅값이 좀 비싸죠. 만약에 캠페이지 외에 다른 곳으로 한다고 하면 더 넓게 쓰면서도 그 부지 매입 비용은 더 줄일 수도 있을 거다. 그냥 그거는 뭐 그런 가능성 측면에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다른 데로 간다, 더 넓게 간다고 해서 그게 꼭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닐 겁니다. 후보지 선정은 그 용역사에서 후보지를 몇 군데 추려가지고 부지 선정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바뀌나요? 후보지는? 지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거는 이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지 조금 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사님 뭐 원론적인 질문인데 이렇게 좀 재검토를 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세 가지 원칙으로 제가 선거운동 때 이제 제시했던 겁니다. 그 좀 세 가지 원칙에 좀 그때는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거의 공약에 준해서 그렇게 이제 지난 선거를 치렀었습니다. 그게 접근성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강원도청이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가장 용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춘천 안에다가 신축을 아까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지금 65년 만에 짓는데 춘천의 도시 계획에 아주 그 큰 이정표를 찍는 큰 대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이라는 도시가 좀 확장 발전해 나갈 것도 염두에 당연히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밀실해서 소수가 정하지 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게 정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들고 나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위원회까지 선정해서 차근차근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사님 일정 관계상 3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 기자입니다. 그 지원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용역을 통해서 후보들을 뭐 선정하시는 혹은 사회지까지 검토하시는 사유지 뭐 여기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유지도 뭐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용역 발주하실 때 아예 그 사회지까지 검토해서 하시고 용역을 시작하시는 건지. 네, 그런 어떤 제한 없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국공지 근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순수하게 일단 완전 제한 없이 검토를 해보신다는 얘기죠. 예, 제한 없이.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